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열량과 비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열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해서 총 이동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열량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비열이랑 열용량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열을 보면요. 이제 영어로는 specific heat라고 합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물질 1kg의 온도를 1켈빈 또는 1도씨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열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에너지이긴 한데 물질 1kg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고 1켈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단위부터 보면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고 얘를 이제 기준되는 양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단위 질량, 그 다음에 단위 온도 이렇게 될 거니까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요. 비열이라는 것은 아주 표준적인 의미인데 물질의 1kg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비열이 이제 큰 물질하고 작은 물질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비열이 큰 물질은요. 1켈빈 올리는데 온도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비열이 작은 물질은요. 1켈빈 올리는데 에너지가 조금만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열이 작은 물질의 이제 예시는 철과 같은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고 이런 물질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큰 이제 물질이라서 이제 물 끓이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식으려고 해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열은 이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변하지 않는 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열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용량은요. 물질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비열과는 다르게 단위 질량 이런 조건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필요한 에너지니까 줄인데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제 퍼 켈빈, 줄 퍼 켈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비열하고 열용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보면요. 열용량은 대문자 C로 표시를 하고요. 비열은 소문자 C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 비열 곱하기 이제 질량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열용량이 이제 큰 이제 상황과 열용량이 작은 상황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조그만한 이제 종이컵에 물이 이렇게 차여져 있는데요. 물이 100도씨라고 해봅시다. 물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ml 정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의 온도는 한 2도씨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물질 사이에 뭐 A 상황과 B 상황이 있으면요. 누가 더 열용량이 클까요? 당연히 B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A만 봤을 때는 온도가 이제 커서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뭔가 열용량이 커 보이는데 열용량이라는 거는 질량이랑 이제 관계 있는 이제 양이기 때문에 호수의 양의 이제 호수가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열용량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라디스는 cm 되니까 호수의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열용량 자체는 호수가 이 뜨거운 물 요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용량 상황을 이제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질량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열과 열용량을 알았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열량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량은요. 이제 열이 이동한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이동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요. 이동한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 이제 개념이 열량이라는 겁니다. 이동한 열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비열이 C인 물질이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열량 Q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온도 변화가 이제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온도 변화를 여기 스몰 t라고 적었던 거는 여기는 섭씨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총 이제 이동한 열의 양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단위는 당연히 줄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비열의 단위는 이제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었는데 질량이니까 여기 질량이 곱해졌으니까 킬로그램 없어질 거고요. 여기 온도 변화니까 도씨나 켈빈이나 같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켈빈 얘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에너지 단위만 남겠죠. 자, 그래서 총 이동한 에너지의 양은 열량이라고 하고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그래서 Q는 cm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열의 측정을 이제 볼 건데요. 자, 요런 것들, 요런 실험 장치가 뭐냐면요. 열량계입니다.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인데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가 이렇게 꽂혀져 있고 그 물을 저을 수 있는 뭐 막대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요. 달궈진 어떤 물질을요. 요 열량계 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여기 이렇게 막대 가지고 잘 저어주면요. 요 물과요. 물질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열 평형을 이룬다는 건요. 요 뜨거운 물질은 열을 뺏기고요. 요 물은 열을 얻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액체 A와 열량계가 얻은 열량이 Q1이고요. 물체 B가 잃은 열량이 Q2라고 하면요.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단열을 해놨기 때문에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뜨거운 물질을 넣기 전에 온도를 T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 평형 온도를 T, 그 다음에 물질의 초기 온도를 T2라고 하면요. 얘가 이제 T1에서 이제 T로 갈 거고요. T2에서 이렇게 T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Q1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A라기보다는 열량계겠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이제 Q1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들어있는 물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이제 물의 비열을 C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열 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C라는 것은 이제 열량계의 열 용량입니다. 얘는 정해진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요 라지 C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장치에 보면 요 값은 적혀져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총 열량을 구하려면 Q는 cm 델타 T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델타 T 값을 구하는데 여기 열 평형 온도가 더 높을 거니까 T 마이너스 초기 온도 T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2는요. 이제 물체가 잃은 열량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 M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비열 C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T2라는 것은 이제 열량계에 넣기 전에 높은 온도였고요. 그 다음에 T는 열 평형 온도니까 T2-T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잃은 양과 얻은 열량이 같기 때문에 Q1과 Q2가 같습니다. 그래서 Q1과 Q2가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요. C2의 비열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연립해 갖고 정리해 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C2 우리가 모르는 물질의 비열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량과 이제 비열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